지금 필수 고난도 유형 6단원입니다. 6단원의 도입부 문제, 자 6단원의 수능 기출 문제 해석 보겠습니다. 해석 마누멘탈 기념비적인이라는 말은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징을 표현하는데 매우 근접한 단어이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기념비적이라는 특성이 이집트에서 달성됐던 만큼 완전히 달성된 적은 없었다. 비록 이집트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이유가 그들 작품의 외적 크기와 거대함만은 아니다. 많은 현대 구조물은 순전히 물리적인 크기의 면에서는 이집트의 그것들을 능가한다. 그러나 거대함은 기념비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서 겨우 사람 손 크기의 이집트 조각품이 독일의 라이프니츠의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는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더 기념비적이다.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외적 무게의 문제가 아닌 내적 무게의 문제이다. 이 내적 무게는 단지 폭이 몇 인치에 불과하거나 나무로 새겨진 것이다 할지라도 이집트 예술 안에 있는 모든 작품이 마치 산맥처럼 원시 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집트 예술이 어느 정도 지닌 특성이다. 그리고 지금 필수 고난도 적용 독해 1번부터 4번까지 보겠습니다. 해석 포획되는 새우 1파운드당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이 약 4파운드 정도 파괴가 된다. 북해 해저의 드넓은 지역이 빔 저인망 어선에 의해서 1년에 7번 싹쓸이되어 깨끗해지는데 이것은 어떤 생태계도 버틸 수 없는 정도의 소동이다. 여러 평가에 의하면 적어도 북해의 3분의 2의 종들이 남획되고 있다. 대서양 전역에서 상황이 더 나은 곳은 없다. 넙치는 한때 뉴 잉글랜드 앞바다에 너무나도 많아서 개별 어선들이 하루에 2만 톤씩 넙치를 낚아 올릴 수 있었다. 이제 넙치는 북아메리카의 북동 연안에서 거의 멸종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대구의 운명에 견주지 못한다. 15세기 말 탐험가 존 카봇은 대구처럼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물고기에게 익숙한 낮은 수역인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륙붕에서 엄청난 수로 몰려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다시 15세기 말 탐험가 존 카봇은 대구처럼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물고기에게 익숙한 낮은 수역인 북아메리카의 동쪽 대륙붕에서 엄청난 수로 몰려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그들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그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 2번 해석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의 주민 인구 통계는 지난 100년간 상당히 변화하였다. 1920년대에는 모든 미국 시민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농장에 살았지만 이 숫자는 20세기 말엽에 2%로 떨어졌다. 노령자들은 여전히 시골 지역이 살기에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아서 65세 이상 노령자들의 약 19%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다. 따라서 시골 지역 사회의 상당 비율이 노령자들로 구성된다. 2000년에 도시 인구의 11.9%와 비교해 볼 때 시골 지역에 사는 14%의 사람들이 65세 이상이었다.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골 지역에 사는 노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2008년에 노스다코타주 맥킨토시 카운티 맥클토시 카운티 인구의 36%가 65세 이상이었다. 이 카운티는 주요 도시로부터 약 70마일 떨어져 있다. 이러한 인구 동태의 변화는 노령화 이외에도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과
퇴직하는 노동자들의 인구 유입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3번. 나는 수십 년간 턱수염을 길렀는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라서 나도 내 아내도 턱수염이 없는 내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들에 의지해야만 하고 내 아이들은 그 사진들이 동일한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반면에 누군가가 턱수염을 기르고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깎은 경우 놀라운 일은 턱수염을 기르던 전과 기르는 동안에 그를 알던 사람 중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그것의 부재를 알아차리느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경을 바꿨나요처럼 뭔가를 알아차리지만 턱수염의 부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억은 극히 유연해서 항상 그것의 이미지를 수정한다. 우리가 상당한 명료함을 가지고 기억하는 사건들조차도 기만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고 정확한 기억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유연성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기억은 놀랍도록 변화에 둔감할 수 있어서 외모에서의 보통의 변화에 스스로를 적응시킨다. 이 적응 과정은 또한 우리가 매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떠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4번. 몇몇 이론가들은 사회성 기술에 대한 정의를 행동 영역에 국한해 왔다. 린과 마클은 그것을 윈킨슨과 켄터가 했던 것처럼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의 목록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고 그것들은 사회적 기술의 기본 요소들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때 카레는 사회적 기술의 구성은 운동 근육 행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행동적 영역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다른 영역으로 분석을 확대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행동을 결정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수행 능력의 다른 측면, 즉 인식과 감정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성 기술 분야의 연구, 이론 및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4번 다시 하겠습니다. 몇몇 이론가들은 사회성 기술에 대한 정의를 행동 영역에 국한해 왔습니다. 린과 마클은 그것을 윈킨슨과 켄터가 했던 것처럼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의 목록으로 생각했다. 사회성 기술이라는 것을. 그들은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고 그것들은 사회성 기술의 기본 요소들을 구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때 캐런은 사회적 기술의 구성은 운동 근육의 행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행동적 영역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다른 영역으로 분석을 확대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주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행동을 결정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수행 능력의 다른 측면, 즉 인식과 감정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성 기술 분야의 연구, 이론 및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됐죠? 지금 필수 고난도 6단원이었습니다.